제가 지금 할 거는 방제 10인데요. 워낙 방대해서, 그리고 방제 12는 농원주마다 다 틀려요.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제 같은 경우는 핵발효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체리라고 뭐 특별한 게 없고 12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방제는 어떤 일정한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그때그때 나온 돌발 해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냥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방과 그리고 사후 대책,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많이 또 약을 쳐도 안 돼요. 약값이 뭐 장난이 아니니까 너무 비싸죠. 체리 팔아서 약값, 비료값만 해도, 퇴비값만 해도 거의 답이 지금 잘 안 나오죠. 근데 대다수 헷갈려들이 그래요. 가격대가. 그나마 체리가 좀 가격대가 있으니까 좀 버티는 건데, 약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약을 줄이려면 과원을,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됩니다. 과원 환경을 조성을 잘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과원 환경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야죠. 나무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나무 스스로 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12월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지금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8월 말 9월 초에 꼭 해야 될 거. 이 지금 감사비료라고 하죠. 가끔 하다 보면 체리는 봄가수니까 7월에 감사비료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7월에 감사비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이 계속 7, 8월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성장이 다시 생겨요. 그걸 2차 성장이라고 하죠. 특히나 체리는 6월에 발을 따기 때문에 바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잘못하게 7월에 이 일명 감사비료라고 하는 예를 줘버리면 성장이 과도해져. 질소비가 빠진 걸 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감사비료는 다른 과수, 다른 핵과류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 8월 말부터 9월 초 요때 주는 게 좋다. 8말부터 9초 사이 이때 주는 게 좋고, 그러면 뭐를 주면 좋냐 이러면, 지금 이 시기에 주면 좋은 거는 나무의 수세를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무의 수세를 보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주는 거는 이건 PK 카드. 여기 이제 미량 요소가 좀 들어가겠죠. 인산, 가리, 칼슘, 그리고 미량 요소. 이걸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줍니다. 이걸 주는 이유는 뭐 인산은 어차피 우리가 12월에 또 주기도 하지만, 또는 1년치를 주는 거고, PK를 이렇게 동시에 주는 이유는 일단 성장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성장을 멈추는 겁니다. 옆면 시비 하는 거 말고요. 화분하기 때 옆면 시비, PK 시비 하는 거 말고, 요때 또 주는 이유는 다시 또 과도한 성장이 돼버리면 동해 위험도 있고 목질화가 되기 전에 겨울을 맞이하니까, 요때 뿌리에다가 PK를 줌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성분을 좀 멈추는 거예요. 성장을. 그리고 또 요 가리가 요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시기에 가리가 각종 양분, 잎에서 만든 각종 양분 이런 것들을 뿌리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운반 투락이라고 하잖아요. 가리가. 이때 가리가 잎에서 만든 각종 양분 이런 것들을 겨울을 맞이할 준비로 해주는 거지. 뿌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저기 꼭 필요해요. 요 시기에. 그래서 PK 카드를 주는 게 좋고, 칼슘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열매 과수에서는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거 PK. 근데 만약에 나무 중에 성장이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추세가 너무 떨어진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2차 성장이 지난 이 시기에 너무 떨어진 나무들이 있으면 이걸 주기도 합니다. NK가를 주기도 해요. 이때는 이제 인이 필요 없는 NK가를 주기도 하는데 이때의 기본 성분은 12 이하로 들어가요. 그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비 보면 이런 게 있죠. 복비 21, 17, 17 이런 식으로 NPK 비율이 비율이 12 이하짜리로 주는 거죠. 네, 많이는 줄 필요 없어요. 많이 줄 필요 없는데 성장이 좀 떨어지는 나무들은 이 NK카를 주는데 역시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에 이 질소질이 들어가야 돼요. 얘들 겨울을 또 보내려면 일정한 질소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이 거의 수세가 떨어지는 나무들은 질소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비료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겠죠. 12월에 우리가 기비를 하겠죠. 입비요. 이때 이제 퇴비를 넣겠죠. 퇴비를. 이때 퇴비 넣을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 우리가 가축분 퇴비를 6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유박은 4 정도를 넣습니다. 이 비율로 기비를 뿌려요. 그 이유는 가축분 퇴비는 질소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언제 가면 다 끝나냐면 뿌리는과 동시에도 로타리를 치겠지만 로타리 안 치면 2, 3일 내에 다 질소질 날아가서 별 효과가 없어요. 뿌리는과 동시에 살짝 로타리를 치겠지만 로타리 친다는 전제 하에 얘가 내년 한 3월쯤 가면 거의 3월, 4월쯤 가면 꽃이 막 필 때 그때 일시에 다 없어져요. 이 효과가. 그러면 5월에 또 중요한데 4월 말 5월에 중요한데 그때는 퇴비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작동을 하냐면 유박이 작동을 해요. 이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할 거예요. 4월 말 5월 가면 뿌려놓은 유박에 그 허옇게 곰팡이가 필 겁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가 피는데 그때부터 유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름 가수인 자두나 복숭아는 그때 또 우비를 또 줘요. 근데 체리는 어차피 6월에 수하기 때문에 물거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박이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같이 떠넣어줘야 될 게 용성입니다. 이는 그 열매가수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성인비를 한번 넣어주면 1년을 가는 거니까 이는 열매가수의 핵심이니까 이때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이. 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전체적인. 12의 전체적인 맥락. 저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